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인. 그의 이상과 그가 이룬 업적은 놀라울 만큼 대단합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병인 비스코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경영인이자 화학자인 서병인 회장은 경영보다는 연구하기를 더 좋아하며 서병인 회장이 개발한 치과용 접착제는 현재 세계 치과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이민 1세대로 서병인 회장은 1981년 비스코를 설립, 세계 치과 재료 시장을 리드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지금 바로 서병인 회장을 만나보시죠. 네, 서병인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세계 최고 치과 재료를 만드는 회사 비스코 화제의 주인공 서병인 회장님 인사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서병인이라고 하고요. 회사 이름이 비스코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서병인을 미국식으로 하면 병인서가 되고, 거기에 이니셜 따면 BIS가 되니까 거기다 컴퍼니 붙이면은 그래서 비스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친께서 내 이름을 잘 만들어, 한국 이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고, 회사를 세운 지는 이제 43년 됐어요. 네.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병인 회장님이 미국 오기 전에 스토리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왜 오시게 됐는지부터. 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국 온 거는 64년에 왔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대학교를 화학과를 졸업하고, 또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졸업한 게 196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마침 충주비료 공장이라는 데서 사람을 채용을 하길래, 그래 이제 그 충주비료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오게 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충주비료 공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충주비료 공장이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성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국민들이 쌀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하고 잘 통하니까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비료 공장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들어줘서 결국은 유섬이라는 데서 United States Overseas Office라는 데서 Overseas Mission이라는 데서 이제 그거를 오케이를 해서 충주에다가 화학 공장을 지었어요. 그게 화학 공장은 결국은 최신식 공장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지어놓고, 비료라는 게 화학 비료니까 그걸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미국 직원들이 엔지니어니 케미스트들 와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한국 분 사람들을 같이 트레이닝을 시켜야지 나중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뭐라고 할까, 교제하는 일도 생기고, 또 그 와중에 나도 지금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23이지. 23에 들어가서 26, 만 4년 있다가 나왔는데. 미국으로. 아니, 그렇지. 미국에 나온 게 그래. 64년에 나왔으니까. 60년대에 들어갔다가 64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을 오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었나요? 뭐 사실은 나폴레온의 딕셔너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불가능이라는 건 난 생각은 해본 일은 없고,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지. 왜냐, 돈도 없고 그때 그 미국에 보내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부모들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결국 미국을 간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야기가 또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스칼러십을 받아볼까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침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모집을 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영어 시험하고 뭐 국사 시험인가 뭐 이런 걸 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은 뭐 시험 결과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학교에서 그게 학교가 원하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를 원하는데, 당신은 이제 공장, 인더스트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고맙다고. 그러고는 이제 내가 얼른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자비로 미국에 가려면은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학교 중에 등록금이 제일 싼 학교가 어딘가 하는 거를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냥 바로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봤어. 그걸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하고 뉴욕,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U하고 뉴욕 스테이트 U 두 군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입학 어플라이를 했죠.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U에서 제일 먼저 I-20 폼, 그러니까 허가서가 나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대개는 봄학기 하는 데도 있고 가을학기도, 보통 가을학기 하는 게 정식이야. 정상이죠?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마침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미국에 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돈 없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봄학기에 가냐 가을학기에 가냐 어떤 게 좋으냐 그랬더니 봄학기에 오래요. 왜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봄학기 끝나면은 긴 여름방학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해서 돈 벌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좋은 팁. 그래서 이제 그게 맞구나. 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그냥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게 이제 미국에 오게 된 첫발을 샌프란시스코로 디디셨군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원래부터 그러면 이렇게 비스코라는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사업을 꿈꾸셨나요? 아니, 그런 건 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내가 빼먹은 게 뭐냐. 네. 근데 내가 미국에 어떻게 왔느냐 말이야. 돈도 없이. 네. 어? 그쵸. 유학비는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청중들에게 하나, 그러니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네.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쌓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그 회사 미국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충주비료. 충주비료. 네. 이제 그 중에는
메케니컬 엔지니어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려왔어요. 네. 이 가족이 사택에 살았는데 그 가족 중에는 이제 큰 딸이 있는 집안인데 큰 딸이 이제 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하고 데이트를? 데이트를 하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귀게 됐고 뭐 그러고 이제 사귀니까 그 집에도 이제 저녁 때 놀러도 가고 그래서 걔네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다 알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생각을 했지. 그 엄마 보고 당신이 여기서 사는데 한국 돈이 좀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매달 얼마씩 줄 테니까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언제 미국 갈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미국 가면은 그걸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월급의 절반을 매달 걔 엄마한테 줬어요. 걸프렌드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2년 반 정도 쌓았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그쵸? 나는 원화로 주고 오늘, 네. 내가 오니까 이제 달러로 보내올. 네. 그런 이제 그걸 만들었지. 막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오면은 한 학기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돼 있었어요. 예. 계획적으로 다 준비를 하셨군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비행기를 타려면 네. 그것도 한 500불 했던 것 같은데 또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비행기 값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 공장장한테 가서 네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서 미국 공부하러 가려고요. 그랬더니 자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야지. It's 10:54. What? 글쎄요. 그랬더니 자네 걱정하지 말고 가. 가 있는 동안에 공부 끝나면 와. 그 대신 우리가 월급은 계속해서 줄게. 그런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아닌데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이거 개를 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같은 회사에 있는 친구 보고 야 개를 하나 모아라. 그 대신 내가 제일 먼저 탄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값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회장님이 그때부터 신임을 얻으셨네요. 그건 뭐 난 모르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네. 거고. 그래서 네, 비행기표를 그렇게 구입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외화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한테 50불만 바꿔줬어요. 50불만. 그 이상은 못 가져나온 거야. 그 이상 가져오면 그다음에 그때 바꿔준 돈은 50불. 50불밖에 안 바꿔줬는데 내가 이제 비행장에 나왔더니 우리 같은 공장의 친구, 절친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담배각을 하나 줬어. 그래서 이게 뭔데? 난 담배를 안 피우는데? 네. 그래서 야, 그 속에 담배꽁치 속에 돈이 들어있다. 이 친구가 10불짜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다시 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10불이었어. 그래서 내가 결국에 60불 가지고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어.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 일본 하네다에 가서 항공에서 다시 이제 페넴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항공회사 비행기를 탔어. 그 옆에 탄 사람이 이제 마침 중국 대학교 교수였어. 홍콩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미국 간다. 그래서 왜? 공부하러 간다. 그래? 그럼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누가 친구가 있느냐? 없다. 가족은 없고 친척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글쎄 몰라. 비행장에 나올 만한 사람은 없는데 학교에서 사람을 안 내보낸 이상 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도 미국 처음 가는데 자기는 처남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어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방 찾는 캐러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날 그래서 누가 나왔느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갔더니 이제 밖에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밖에 나갔더니 이제 버스를 타래요. 시커먼 버스를 타려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레이하운드 버스 에어포트하고 다운타운 터미널 연결하는 그걸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탔어. 뭣도 모르고 탔지 뭐. 그러니까 그 버스 값도 아마 그 차이나타운에서 나온 처남이 낸 거 같아. 그건 난 뭐 겨를이 없으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 도착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 이제는 나는 처남 집으로 갈 테니 너는 제일 하룻밤을 싸게 잘 수 있는 데가 차이나타운에 있는 YMCA 호텔이다. 거기다 내려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데려다 줘서 하룻밤 자고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0불 호텔 값 준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8시에 가서 또 영어 시험을 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치다가 보니까 치고 나서 그랬더니 또 그 강당에 미국 학생, 외국 학생이 모이는 다과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미국 학생,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어디서 왔어? 한국. 언제? 어젯밤에 왔다. 그랬더니 그 숙소는 어디냐? 그래서 난 모르겠다. 이제 그랬지.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해.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왔느냐? 숙소는 있느냐?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반갑게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아파트 2베드룸 아파트에 룸메이트 한 사람하고 90불을 주고 있는데 네가 오면은 한 사람에 30불인데 어떠냐? 그러니까 뭐 좋다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룸메이트가 생기고 30불이니까 줄 수가 있잖아. 한 달 거는. 근데 그리고 아파트가 정해진 다음에 이제 내가 한국에 그 걸프렌드 엄마한테 그때 쌓아뒀던 돈. 그래서 이제 내가 주소를 주니까 이제 돈을 붙여온 거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을 그 학교 등록금도 내고 한 4개월 정도는 먹고 살았지. 막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서병일 회장님의 미국 정착기 초기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는지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바로 비스코의 탄생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팁을 좀 빨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이 사업을 처음부터 꿈이 아니시라 그러셨잖아요.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닌데. 네. 오케이. 근데 그건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학교 끝나고 시카고로 잡을 구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첫 잡은 뭐 메디슨 케미컬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잡은 그 메디슨 케미컬의 그 R&D 디렉터, 테크니컬 디렉터가 자기가 다른 회사로 가는데 나보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 가자고. 그래서 간 게 이제 에릭슨이라는 회사, 시카고에 있는 치과 회사, 계통의 회사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한 달쯤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만두고 나가버렸어. 날 데리고 간 사람은. 진짜요? 그랬는데 이거 나는 왔으니까 뭘 그래도 뭐 일을 하나 해놓고 나가야지. 나가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앉아있기로 했고 그런데 이제 마침 또 그게 내가 운이 좋은 거는 그 찰나 그 당시에 치과기에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제품일까요? 이제 그게 뭐 나도 그건 처음엔 몰랐는데 존슨 앤 존슨에서 나온 어댑틱이라는
컴포지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치과에 가면은 쓰는 폴리머를 베이스로 한 그 충진제, 필링 메테리얼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이제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 회사에. 존슨앤존스에서. 네. 근데 그건 이제 두 성분이 A, B가 있는데 이걸 믹스를 하면 굳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믹스를 해가지고 충치에다 집어넣는 거야. 아, 충치를 치료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아말감이라는 게 있었지. 그걸 빼내고 그걸 집어넣는 거야. 아, 그렇게 하는 제품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오니까 이제 그 우리 에릭슨의 사장이 나보고 당신 그 잔슨에서 나온 제품 이름을 대면서 그런 거 만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난 그게 뭔데 이제 우리 사장 보고 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덴탈 컴포지스라고 그래. 네. 그래서 또 덴탈 컴포지스는 또 뭔데 그랬더니 그 제품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레진 그러니까 유기 모노마하고 무기 물질을 필러하고 섞어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A하고 B를 만들어 놓고 이걸 섞으면은 네. 자동식으로 폴리머가 되게 그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그 제품의 그 설명서를 보면은 이게 이 레진이라는 게 유기화학 성분이 뭐라는 게 나와 있어. 그게 이제 그걸 그냥 약칭을 해서 BCMA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그래 그럼 내가 우선 필요한 게 BCMA라는 레진을 구해야 되겠구나. 우와. 그랬는데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어. 네. 그때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BCMA 그게 뭐 화학 그 제품인가요? 모노마라는 게 모노마. 아, 그러니까 화학 유기 화합물의 모노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케미컬 성분을 이렇게 합쳐서 하면은 이제 굳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요즘은 네. 라이트를 조금 굳어지게 만들어. 아. 요즘은 다 그쪽으로 변했는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추성분으로 돼서 화학 이렇게 믹스를 해야 믹스해서? 굳어지게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랬는데 나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BCMA를 못 사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합성을 해야 되겠다. 와, 뭐 혼자. 내가 화학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합성을 했어요. 네. 합성을 해서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어냈거든. 와. 만들어내고 네. 막 그게 결국은 이제 나를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만든 첫 시작점이야.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걸 대치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치과 회사에다가 우리가 공급을 했고 에릭슨이라는 데서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한 10년쯤 일을 하다가 그때 되니까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됐어. 40대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우리 뭐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은 40대 초반쯤 되면 이제 생각하는 게 있잖아. 내가 평생을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할 거냐, 네. 아니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볼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어. 맞아요. 그래, 고민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가 집에 가면 내 얼굴색이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나보고, 당신 요즘 얼굴 색이 좀 안 좋은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이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를 그만두고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해보래요. 해보면은 자기가 뭐 두잡을 떼든 세잡을 떼든 하여간 3년 동안은 먹여 살릴 테니까 3년 이내에 뭘 한 대 해야 된다. 그게 뭐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의 회사에 내가 들어갈 때 사인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1년 동안은 다른 경쟁 회사도 안 가고
또 이 회사하고 경쟁하는 회사도 안 만들겠다 하는 그 non-competition agree라는 걸 했어요. 근데 또 그걸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결국은 시카고의 100마일 이내에야. 네. 내가 다른 주로 가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다고 식구들 다 데리고 다른 주로 그쵸.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망설이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또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캘시텍이라는 회사에서 나보고 글로 오라고. 아, 샌디에고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막 그것도 또 인연이 된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샌디에고의 그 캘시텍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친구가 그 전에 한 1년 전에 뉴욕에 제약회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이제 발명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뼈 같은 거를 합성을 해서 세라믹으로 만든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알게 됐어. 내가 뭐 그 사람을 도와준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 갔으니까 내가 그만뒀다니까 나보고 글로 오래요. 와가지고 자기 보스를 만나보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캘시텍이라는 회사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 페이스메이커 하면 또 뭐냐면은 그게 사실 파이롤레틱 카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소위 인조 다이아몬드인데 색깔이 새까만 거야. 새까만. 다이아몬드가 카본이거든. C 카본이라고. 네. 근데 어떻게 새까맣지? 카본이니까 새까맣지. 근데 원래 다이아몬드는 자연적으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클리어하고 좋은데 그거는 새까매요. 네. 근데 성질은 다이아몬드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체 너 나도 얇게 만들어놔도 강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새로 아까 뼈 만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나 하고 이제 와, 데리고 간 거예요. 대단하네요. 나보고 이제 글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지. 그래가지고 가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또 그것도 경험이 많은데 인터뷰를 해서 그 사장하고 했더니 자기가 나보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조인을 하기 전에 네. 계약을 하자.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또 잘한 거예요 내가.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들어와서 뭘 발명을 하든지 뭘 만들어내면은 만약 당신 회사하고 나하고 일이 저희 성사가 안 되면은 그 내가 만든 재료 이건 내 거다 하는 계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당신이 뭘 하려면 기계를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계값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건 당연하다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렸지. 네.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그게 잘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이제 인디아나에 있는 치과 재료, 치과 교정 접착제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네. TP11. 그게 내가 에릭슨에 있을 때 그 재료를 만들어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나한테. 와.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재료 한 가지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미국 대학교에서 뮤타제닉이라는 말이 나왔다. 뮤타제닉이 뭐냐면 potential carcinogen, 발암 물질이다. 네네. 그래서 이걸 못 팔게 됐다. 와. 그러니 빨리 어떡할까 그러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만들어줬지만 내가 에릭슨에 있을 때 만들어줬으니 네네네. 에릭슨에다가 연락을 해봐라 해놓고 네. 내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빨리 만들었어요. 대체품은. 딱 만들어 놓고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 에릭슨은 연락도 없대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놨으니 일단 보내줄 테니까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부터 먼저 해라. 뮤테제닐이라는 게 안 나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2주인가 3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No problem이다. 대박. 그래서 그럼 됐다. 근데 빨리 물건 보내달라고 해서 물건을 보내줬어. 네네. 이제 한 달쯤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그 값을 누구한테 어떻게 페이하느냐 그래. 그래서 그거는 내가 여기 이 회사하고 성사가 되면 이 회사를 할 거고 아니면은 나한테 하면 되니까 일단은 돈 페이하는 걱정 말고 그냥 팔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매달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또 그런 사이에 1년이 지나갔어. 네네. 그래서 난 이제 시카고로 그냥 오셨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나는 그때 이제 로야들하고 이렇게 바겐을 하고 있을 때니까 로야들하고 하면은 일이 빨리 안 돼. 그래서 이제 난 시카고로 가니까 이러이러한 조건 안 맞춰주면 나 안 돌아온다. 그러고 와버렸어. 네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 와가지고 바로 비스코를 세웠지. 네. 그게 사실 7월 2일이야. 그렇게 해서 비스코를 세우셨고 개발하신 제품이 올본드라는 제품인가요? 그 전에 내가 잠깐 얘기할게. 너무 빨리 제가 터뜨렸네요. 올본드를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제 저쪽 샌디에고 회사 사장이 네. 그런데 우리가 기계값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 값이 얼만데?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라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재료 보내준 TP 올스던텍이라는 데 전화해서 네가 나한테 페이할 게 얼마 있어? 그랬더니 50만 불. 그러니까 액수가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보내주니까 나는 회사를 시작하는데 기계가 필요하죠. 필요한 베이직 기계가 생긴 거잖아. 네. 너무 잘 됐네요, 정말. 그 회사를 세웠고 와. 고객도 있고 기계도 있고 와. 그렇게 된 거야.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렇지. 그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결국 내가 그 회사하고 딜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좀 성견지명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앞으로 좀 그거는 나는 그런 성격인가 봐. 뭐든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여간 디스코가 생겼고 네. 생기면서 기계도 있고 크진 않지만 작은 카스터마도 생겼고 와.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거기 그 당시에 내가 시작했을 때 한 7, 8명 됐을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먹여 살리고 와. 그리고 내가 이제 올반드라는 아까 이야기를 네.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몇 년 후에 이제 나온다고. 그 이제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면 네. 내가 에릭슨이라는 회사를 그만둘 때 1980년도에 이게 치과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캄파짓이라는 게 치아에 잘 붙는 접착제, 작제. 또 크라운, 그러니까 크라우스. 금속에도 잘 붙는 접착제를 만들어 이게 치과계에서 필요한 거다 그때 당시. 하는 거를 내가 알고 나왔고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비스코를 시작했으니까 그 꿈을 내가 계속 그 생각만 하셨고.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81년에 시작해가지고 84년부터 오케이 이제는 그 꿈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준비도 하고 해서 이제 또 케미스트도 내가 특별히 하야를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자 우리가 치아에도 잘 붙고 금속에도 잘 붙고 하는 거를 만들려면 어떤 화학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서로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은 우리가 그거를 치아에도 접착을 시켜보고 뭐 금속에 접착을 시켜보고 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다시 이제 그때는 유니버스 미시간에다가 보냈어요. 네. 보내가서 이제 제2 테스트? 테스트를 제3자가 테스트를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해서 접착제가 네. 그래서 접착제를 만들으니까 결국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네.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저 치아에 붙여야 되니까 이게 붙이는데 뭐 네. 붙는 거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음. 이게 어떻게 해서 붙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 기계 중에 하는 게가 SEM이라는 게 있어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SEM. SEM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부분을 몇천 배, 몇만 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SEM이거든.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치아를 잘라보고 받쳐보고 뭐 한 다음에 그걸 다 우리가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네. 그 이론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그 접착에 대한 이제 페이퍼도 많이 쓰게 되고 써가지고 논문 제출해가지고 잡지에 등록도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89년에 네. 이제 내가 원하는 접착제가 탄생. 성립이 됐어. 그게 이제 올본드. 올반드가 되기 전에는 이름이 네. 반드올. 반드올. 내가 생각하는 이름은 band to everything. 한 뜻은 어. 반드올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치과 의사 한 분한테 여기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제품을 내놓는다 그랬더니 이름을 내가 반드올이라고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랬더니 아니라 올반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왜? 그랬더니 자기가 강의할 때 네. 제품을 나열을 할 때는 A가 제일 먼저 온다. 네, 올본드가 입에 더 훨씬 더 잘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금방. 아주 이름이 좋잖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올반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탄생. 올반드를 내놓으면서 약간의 이제 그 치과 의사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을 내가 바꿔놨어요. 싹 다 바꿔놓으셨죠. 네. 네. 그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놓으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한 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돌았다 그랬어.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정반대로 하라고 그러다. 진짜요? 최초로 개발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결과적으로는 다 그 사람들이 바꿨지. 내가 한 걸로 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올반드가 탄생. 유명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 조그만 회사니까 마케팅이 이제 갑자기 잘 된 거는 강의하는 사람들 아까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하는 사람은 내가 잘 알거든. 네네. 그 사람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제품을 보내주면은 자기가 써보면 좋다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뭐 미국, 캐나다, 유럽 하니까 네네. 그걸 듣는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는 소문이 나죠 입소문. 1990년도에는 내가 그걸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올반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좋다고 하는데 그거 네네. 좀 살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돈만 좀 팔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그냥 세계적으로 퍼져서 조그만 회사가 생각보다 빨리 그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우리 비스코 이 제품을 우리가 수출을 다 하는 이렇게, 나라가 그렇다고. 네,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내가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페이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썼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치과의 접착 원리. 그러니까 Adhesion Principle이라는 거. Principle of Adhesion Dentistry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 영어로 처음에 출판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말, 중국말에 지금 번역이 돼 있고. 와.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쓴 책은 치과 의사들도 보지만 주로 치과대학 교수들하고 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봐. 또 치과 의사들도 그렇죠? 치과 의사들은 졸업하고 돈 벌기가 바쁘지 공부 안 해. 아 진짜요? 다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런데 학문적으로 흥미 있는 사람들은 하고 네네. 그러나 주로 대학원 학생들, 교수들이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제대로 이루신 이민 1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차세대, 우리 2세대, 3세대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서병현 회장님께서 그분들에게 혹시나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결국은 처음부터 뭐 여건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여건이 안 되더라도 어떤 목적을 세우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가면은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기회라는 거는 네. 항상 사실 기회라는 건 항상 앞에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기회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있단 말이야. 준비한 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뭐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거를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옆으로 지나갈 때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젊은이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기회는 정말 누구에게나 있지. 공평하게 오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그 기회를 못 보고 못 잡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계획적으로 하는 걸 추천하신다.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사신 지 지금 한 40년이 넘으셨죠? 미국에서 64년에 왔으니까 60년 됐잖아. 60년.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회장님 얼굴이 그대로셔가지고 지금 많아도 한 70? 요렇게밖에 안 봐서 제가 40년은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네. 끝나고 그럼 밥 한번 사주세요. 뭐 한 네. 번만 아니면 두 번, 세 번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병현 회장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땅이 여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보세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세계적으로 미국만 한 데는 내가 옛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사실 미국에 안 오고 구라파에 갔으면은 어디예요, 거기가? 그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나 독일. 프랑스에 갔으면 네. 내가 이런 기회를 미국에서 잡은 것처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미리미리 차곡차곡 계획을 하셨다는 거, 그 점이 가장 큰 또 장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에 와서 우리 서병현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병이나 너 참 수고 많았어. 너 참 훌륭해. 멋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이런 질문은 아마 처음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받아봤고 대답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한 말씀. 내가 아니, 나에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뭐 후회한다고 할까? 네. 내가 안 한 거는 이런 게 있어. 내가 사실은 전문 서적이나 전문 그 아티클을 내가 많이 봤는데 네. 내가 일반 서적을 많이 안 봤어. 어.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 일반 교양 서적 같은 거는. 몇 살 때요? 그때가 일반 서적을 보고 싶었던 때로 돌아갔다면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거는 21살 때. 오케이. 그때. 21살의 병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네. 그래. 그러면은 시간 있을 때마다 교양 서적 책을 많이 읽어라. 왜요?
그게 이 인간이라는 게 꼭 전문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양쪽의 지식이 다 많은 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밸런스를 못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그 밸런스를 못 맞춘 게 혹시나 나중에 뭐 후회되는 일이 있었나요? 뭐 그렇게 후회되는 건 아니야. 네. 예. 그랬으면 좋겠다.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더 플러스 효과를 위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또 조언인 것 같아요. 일반 서적과 또 전문 서적의 이렇게 밸런스. 밸런스 맞추는 네, 거. 너무 좋은 얘기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서병현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또 한 화면에 담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짧게 또 정리해 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한인 사회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요새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서병현 회장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충분히 주실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카메라 보시고. 원하는 그 일을 잡을 수도 없고 또 뭐 뭐라 그럴까 불만도 많을 수도 있는데 결국 모든 거를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은 기회가 올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 지식이나 견문을 넓혀 놓고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면 좋겠다. 뭐 그런 기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